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무겁고 부은 듯한 느낌이 들며 마치 밤새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펴지지 않고 차가운 고무처럼 뻣뻣하게 느껴져 억지로 벌려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인데 심장은 예전보다 더 뚜렷하고 강하게 고동칩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정신이 흐릿해지는데 마치 유리창에 입김이 서린 것과 비슷합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을 마주하고도 속이 이상하게 느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무거운 정신적 안개에는 브레인 포그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있으며 이는 결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맑은 공기가 아니라 걸쭉한 시럽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어깨를 으쓱하며 스스로를 다독일지도 모릅니다. 그 설명이 받아들이기 더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노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몸은 단순히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조용한 청소부로 한밤중에 가동되는 도시의 쓰레기 처리장처럼 작동합니다. 신장은 쉼없이 혈액을 걸러내며 냉혹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노폐물과 필수 영양소를 분리합니다. 그 시스템이 고전하기 시작하면 노폐물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쌓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신부전이 오로지 술, 약물 혹은 나쁜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방해꾼들은 사실 일상적이고 사소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공소금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꽉 쥔 주먹처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가벼운 인슐린 저항성조차도 단백질을 열기에 굳어버리는 설탕 코팅처럼 달게 만듭니다. 무심코 복용하는 진통제는 마치 기계의 윤활유를 끄는 것처럼 보호신호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의 미세 필터는 큰 소리를 내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은 긁힘과 함께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종, 뻣뻣함, 두근거리는 심장, 그리고 지속적인 흐릿한 안개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신장 필터막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 독소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대신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 숨겨진 기계 장치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몸이 천천히 스스로를 중독시키는 과정을 지켜봅시다. 신장 깊은 곳에서 매우 섬세한 무언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각 신장을 촘촘하게 쌓인 방대한 미세 커피 필터 바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필터 단위는 사구체로 혈액을 거르는 미세한 체입니다. 각 체는 문어의 손처럼 매달려 있는 세포인 족세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족세포에는 깍지 낀 손가락처럼 서로 맞물린 작은 발 돌기가 있습니다. 그 발 사이에는 사구체 기저막은 GP, 엔티심이 있어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공항보안 검색대의 마지막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막은 물과 작은 분자는 통과시키되 소중한 단백질은 붙잡아 둡니다. 이제 수년간의 고혈압이 그 스크린을 강타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압력은 단순히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파쇄추입니다. 그것은 시간마다 자비 없이 필터벽에 액체를 내리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끊임없는 두드림은 족세포에 움켜잡는 힘을 느슨하게 만들고 결국 미끄러지게 합니다. 하지만 압력만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공격자는 당독소, AG, 즉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설탕 흉터 분자입니다. 이는 여분의 포도당이 옷감에 들러붙은 시럽처럼 단백질에 달라붙을 때 형성됩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조직을 뻣뻣하게 만들고 마치 마른 풀에 떨어진 불꽃처럼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족세포는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기계적인 힘은 족세포를 멍들게 하고 설탕 흉터는 표면을 긁어내고 끈적거리게 만듭니다. 손상이 축적되면 족세포는 콘크리트에서 뜯겨나가는 가드레일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이 쓰러지면 경계선은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알부민이 새기 시작합니다.
알부민은 중요한 화물을 운반하는 배달 트럭과 같은 거대한 혈액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알부민이 내부에 머물러야 하기에 결코 소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울타리에 구멍이 났고 트럭들이 파도처럼 빠져나갑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그 이면에 숨겨진 장면입니다. 신체는 이 침입을 감지하고 공격을 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신장 조직은 사이렌처럼 작동하는 염증 경보 신호인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그 사이렌은 섬유화라고 불리는 흉터 조직을 소환하는데 이는 미세한 기계 장치에 젖은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흉터가 상처를 봉합하기 때문에 수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필터의 기능을 복구하지 못하며 오히려 필터를 막고 굳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구체는 스펀지가 돌로 변하는 것처럼 작업 표면을 잃게 됩니다. 조용히 당신의 정화 공장은 차선을 잃고 속도를 잃으며 뒤처지게 됩니다. 혈액은 흐르는 강물이어야지 저장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장 필터가 막히고 찢어지면 노폐물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는 냄새와 같습니다. 천천히 그 보이지 않는 악취가 집 전체로 퍼집니다. 가장 지독한 노폐물 중 하나는 인도실 황산염입니다. 이름이 전문적이라 쉽게 설명하자면 장내 세균이 남은 단백질을 태울 때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와 같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에서 그 연기를 뽑아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느려지면 그 연기는 당신의 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인도실 황산염이 축적되면 혈액은 독소를 나르는 운반책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은 혈관 내부의 매끄러운 내벽인 내피세포입니다. 내피를 혈액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흐르게 유지하는 매끄러운 코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도실 황산염은 그 코팅을 긁어 반응성을 높입니다. 반응성이 높아진 내피는 천연혈관 이완제인 산화질소를 덜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꽉 쥔 주먹을 부드럽게 펴주는 손길과 같습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혈관은 긴장하고 흐름은 뻣뻣해지며 압력은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불꽃의 폭풍이 닥칩니다. 독소는 반응성, 산소종을 몰고 오는데 이는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화학적 파편과 같습니다. 조직 사이로 날아다니며 닿는 모든 것을 태우는 작은 뜨거운 불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열이 플라스틱에 기포를 만드는 것처럼 단백질과 막을 손상시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독소들은 혈액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뇌의 보안벽인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그 벽을 약화시키면 문제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뇌 내부에서 면역 감시자인 미세 악효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경보를 외치기 시작하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그 경보는 주변 뉴런을 자극하고 신호 전달은 시끄러운 정전기로 변합니다. 그것이 내부에서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의 실체입니다. 한 문장을 3번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당신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장과 뇌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생소하다면 알려주세요. 공포나 군더더기 없이 이처럼 명쾌하게 전달되는 과학 이야기를 더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생물학 지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메커니즘은 뼛속까지 느끼는 피로감을 설명하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제 가장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해 전등을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의 원천을 훔쳐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도 질병이라고 부르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일어납니다. 신장은 단순한 노폐물 필터가 아닙니다. 신장은 혈액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호르몬 샘 역할도 합니다. 그 지시 중 하나가 EPO, 즉 에리트로포이에틴입니다. 산소 운반체를 더 만들라는 메시지죠. 그 운반체는 산소를 가득 실은 배달 트럭인 적혈구입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건강한 신장은 이를 연기 감지기처럼 감지합니다.
그러면 신장 세뇨관, 근처의 지지세포들이 순환계로 EPO를 방출합니다. 이 세포들은 계기판을 지켜보는 공장 감독관과 같은 세뇨관 주변 섬유 아세포입니다. 수치가 떨어지면 그들이 레버를 당기고 골수가 이에 반응합니다. 골수는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신선한 벽돌을 쌓듯 세포를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신장 손상은 감독관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염증과 흉터는 공장 바닥을 질식시키는 덩굴처럼 그 구역을 개조합니다. 흉터가 퍼지면서 감독관들은 EP5 전송을 중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 주문이 사라지는 순간인 EP2호 폭락입니다. 골수는 긴급함 대신 침묵을 듣기에 생산을 늦춥니다. 적혈구는 적게 만들어지고 혈액은 전반적으로 적은 산소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산소 기근인 빈혈입니다. 몸 안에서 느껴지는 기분은 이렇습니다. 매 순간 근육이 마치 희박한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더 빨리 타들어갑니다. 좁아진 호수로 물을 밀어내는 펌프처럼 심장은 더 세게 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대가를 너무 빨리 치르게 됩니다. 운동을 해도 마치 세포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것처럼 회복이 더딥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기운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잠은 신호를 복구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조직은 정전 상황처럼 에너지를 배분해야 합니다. 신체는 생존 작업을 우선시하고 의욕이나 기쁨 같은 사치스러운 기능은 취소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분은 평평해지며 노력은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연쇄 반응은 절정에 달하며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찢어진 필터는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퍼뜨립니다. 흉터는 혈관을 뻣뻣하게 하고 뇌의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러고는 신장의 산소 신호를 차단하여 당신을 뼛속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40세 이후에 깨지기 쉬운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자주 조율이 필요한 오케스트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장은 박수갈채 없이 템포를 유지하는 조용한 지휘자입니다. 신장이 뒤처지면 다른 모든 것이 박자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당황하거나 완벽을 기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의학적 조언은 아니며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는 과학적 지침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력을 줄이고 독소를 낮추며 신장 혈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타격 중 하나는 일반적인 진통제에서 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NSAID. 드리에는 염증을 완화하지만 신장 혈류도 압박합니다. 그것들은 신장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기름과 같은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합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유입되는 동맥은 마치 누군가 공급관을 꼬집는 것처럼 조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면 그 조임이 신장 조직에서 산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증이 잦다면 신호만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십시오. 의사에게 더 안전한 통증 관리 전략과 신장의 친화적인 대안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의료진의 지도에 오메가3 지방산이나 커큐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갈망이 아니라 라벨 뒤에 숨어있는 위협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 무기인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인은 껍질 뒤에 씨앗처럼 일부 갇혀 있습니다. 첨가물인은 가루와 같아서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순식간에 몸을 압도합니다. 높은 인 수치는 뼈와 혈관의 균형을 깨뜨리는 호르몬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습관을 들이십시오. 계약서를 읽는 것처럼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만약 pH, OS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보이면 다시 선반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을 굳게 만드는 미네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독소가 시작되는 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장신장 축은 미생물과 신장 업무량 사이의 양방향 도로입니다. 특정 박테리아는 과도한 단백질을 발효시켜 연기 공장처럼 독소 전구체를 생성합니다. 다른 미생물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그 공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리, 아마씨,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수용성 섬유질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좋은 박테리아를 위한 스펀지이자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장 내벽을 진정시키고 강화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튼튼한 내벽은 애초에 혈액으로 스며드는 독소 전구체를 줄여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철학은 이렇습니다. 40세 이후의 건강은 단 한 번의 연례 혈액 검사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3번의 식사와 매초 미세 필터를 타격하는 혈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며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연결되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깨달으셨나요? 안개였나요? 부종이었나요? 피로였나요? 아니면 관절 통증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기분, 이면의 생물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절한 과학 이야기를 더 원하신다면 다음 편을 위해 구독해 주세요. 내내 당신을 위해 일해온 그 조용한 지휘자를 보살펴 주십시오. 40세 이후에 당신의 몸은 깨지기 쉬운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자주 조율이 필요한 오케스트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박수갈채 없이 템포를 맞추는 조용한 지휘자입니다. 신장이 뒤처지면 다른 모든 것이 박자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공포나 완벽주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력을 줄이고 독소를 낮추며 신장 혈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과되는 타격 중 하나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일반적인 진통제인 NSAIDS에서 오는데 이는 통증을 완화하지만 신장 순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장 동맥을 열어두는 기름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합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유입동맥은 좁아지는데 이는 자주 사용하는 공급관을 꼬집는 것과 같으며 그 꼬집음은 신장 조직에 산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증이 잦다면 신호만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십시오. 더 안전한 통증 전략과 신장 친화적인 대안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의학적 지도에 오메가3 지방산이나 커큐민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갈망이 아닌 라벨 속의 숨은 위협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장에서 거의 완전히 흡수되는 무기인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인은 껍질 속 씨앗처럼 일부 갇혀 있습니다. 첨가물인은 가루처럼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순식간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계약서를 읽듯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만약 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보이면 선반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동맥을 굳게 하는 미네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독소가 시작되는 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장신장축은 미생물과 신장 업무량 사이의 양방향 도로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그 교통 흐름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 아마씨, 아스파라거스는 더 나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고 장 내벽을 강화합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철학은 이렇습니다. 40세 이후의 건강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구축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닿았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느끼셨나요? 안개, 부종, 피로, 혹은 관절 통증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느낌 이면에 생물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절한 과학 이야기를 더 원하신다면 다음 편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우리 몸 안에 조용한 지휘자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의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역사와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가꿔 나갑시다. 다음 과학적 통찰의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